예, 시작하겠습니다. 2시? 예, 2시 돼 가네요. 오늘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고요. 또 설도 맞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재를 보다 보니까 오늘 하게 될 장이 이제 5장인데 5장의 내용이 좀 양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 뒷부분에 또 A 플러스 주식 고르는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 놓은 그 내용이어서 그럼 또 6장을 합쳐 가지고 할까 했는데 6장을 또 보니까 6장은 이제 6장부터는 매도 쪽으로 들어가서 6장의 내용도 많고 또 내용도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5장을 보고 그 다음에 아마 주식을 조금 주식 투자 쪽에서 상당히 좀 경험이 있고 좀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은 제 얘기에 대해서 좀 계속 이렇게 들으셔도 들으실만 할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만 하면은 좀 재미가 없죠 사실. 더군다나 이제 그래프 가지고 분석하는 내용이 이 책의 주 내용이다 보니까 아주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던 거 중에 일부 그 경제 관련된 내용 중에 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흥미 있으실 만한 거 그런 걸 좀 더 내용을 오늘 조금 그걸 조금 더 많이 하고 뭐 설도 맞고 그래서 동영상 영화도 한 편 이렇게 짧지만 소개해드리는 그런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오늘 주제는 이제 인수합병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차트는 인수합병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얘기고 처음 챕터에 나오는 게 이제 인수합병이라는 거 보통 이제 M&A라고 그러죠. M은 이제 머징이라고 그래가지고 합병이에요. 합병 서로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서로 합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머징 합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A는 어퀴지션이라고 그래갖고 어퀴지트라는 이제 영어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수하다, 사다, 뭔가를 획득하다, 에퀴지트.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이라는 게 이제 주식시장, 기업 세계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봤던 게 이제 뭐 좀 떠들썩했던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인수합병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 저 삼성의 저 이재용 부회장인지 하여튼 뭐 재판받고 뭐 이런 게 다 그거로 인한 거잖아요. 지금 인수합병이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그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그 그래프 움직임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이걸 큰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강의를 본격 얘기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주식시장에서의 인수합병하고 한국에서의 인수합병이 좀 나라마다 그 경제 제도나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릅니다. 양상이.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인수합병도 많고 특히 또 적대적 인수합병이라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B란 회사가 A란 회사를 사고 싶어 하는데 A란 회사는 팔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주주들이. 그랬을 때는 이제 그 공격적인 적대적 인수합병도 꽤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려다 보면은 그게 소문이 퍼지면은 기존 주주들이 대주주 간에 이제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주식의 그 공급 매물로 내놓던 사람들이 비싸게 팔 마음에 이렇게 주식을 싹 걷어들이죠. 대주주들이 이제 지분 경쟁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에서 이 적대적 M&A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많이 이루어지는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인수합병이 엄청나게 주가를 올리는 큰 호재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기업 간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된 주식시장이 오래된 서구와 달리 이제 이런 우리나라나 이런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멀쩡히 남의 기업 운용 잘하고 있는 회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내가 지분을 주식시장에서 사들여 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영권을 뭐 빼앗는다, 가져온다, 이런 일은 한국에서는 제가 거의 한 건인가 두 건밖에 못 봤어요, 이때까지. 그런 일이 문화적으로도 잘 없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사실은 잘 안 돼 있어요. 뭐 자세한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좀 오래된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70년대, 8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자본시장 육성 뭐 발전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 기업들이 상장하도록 그 정부에서 굉장히 촉진을 하려고 우대해주고, 상장 안 하면 뭐 은행 대출도 좀 안 해주고 이런 벌칙도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6, 70년대 이제 경제 개발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주들이 그때는 뭐 다 자기 거잖아요. 거의 가족들 지분이나 10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상장하면은 몇십 프로는 이렇게 내놔야 되잖아요. 자기가 뭐 51% 그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장하면은 기업 뺏긴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거 내가 내 맘대로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상장을 다 꺼려가지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잘 발전 안 하니까 아마 70년대 한 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그 정부에서 자본시장 육성 발전에 관한 법률 만들어가지고 그런 그 상장했을 때 혜택도 주는 대신에 또 어떤 그 장치를 해줬냐 하면은, 누구도 주식시장에서 5% 이상 지분을 공개적으로 살 수 없는 조항도 만들었어요. 경영권을 지켜주려고. 못 사요, 시장에서. 5%까지만 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그 서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M&A, 인수합병 시장이 IMF 때까지 없다가 IMF 이후에 조금 풀렸는데, 그 다음에도 또 5% 이상 넘게 사면은 무조건 주식을 공개 매수 신청하게 법을 바꿔놔가지고, 그 다음에 또 5% 사면은 그 다음부터 살려면은 이걸 공개적으로 나는 이 기업 인수합병 하겠습니다라고 사면은 기왕에 소액 주던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높은 가격에 이제 M&A를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다른 서양에서는 뭐 미국은 또 조금 다른 제도인데, 뭐 영국 같은 데는 뭐 한 20% 30% 사고 나서 그 이후에 공개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20% 30% 살 때까지는 남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합병이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경영권을 사고 파는 게 이제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좀 자본주의가 오래된 나라들은 좀 갖춰져 있는 데 비해 가지고, 또 이런 한국 시장이나 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또 그런 역사도 짧고, 또 왠지 좀 동양적인 가치관이라 그럴까, 문화에서 이렇게 남의 거를 이렇게 막 뺏는, 공개적으로 뺏는 그런 거를 좀 꺼려하는 문화, 이런 것도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의 M&A는 제가 그래서 그래프를 몇 개 이제 찾아봤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M&A가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많이 올리는 큰 호재가 이렇게 되지를 못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듯 하는 그런 그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폭등하는 이런 인수합병 시장, 인수합병 양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좀 이제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결론은 기승전 뭐라 그러잖아요. 요즘 똑같아요. 자기가 가르쳐준 이 책의 줄곧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차트 분석 기법에 따라서 투자해라 라는 내용이지, 인수합병에 뭐 어떤 소문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부안해동한다 그럴까,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그래도 책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매수하지만 이제 보통 결과는 실망하고 만다. 미국 시장에 인수합병이 있더라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 소수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조금 어려운 얘기, 비정기적 강화, 예를 들면 잭팟, 뭐 이렇게
슬로트 머신에서 뭐 잭팟이 터졌다든가 뭐 복권이 당첨되는 뭐 이 정도의 어떤 기억 때문에 또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인수합병 뉴스를 들었을 때는 자산 중에 꼭 일부만으로 투자하고 매수 종목은 자신이 직접 연구 선택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차트 분석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 5-1의 사례가 이제 베벌리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인데, 여기 여기죠. 예, 87년 중반에 이제 인수합병 소문이 돌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르긴 하고 요 전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회사의 그래프를 총체적으로 보면 이 4단계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현상이었고, 요 밑에 있는 이 저자가 강조하는 그 RS선도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뭐 아무리 인수합병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폭등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지 말란 얘기죠. 안 맞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한참 빠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인수합병 소문이 돌아서 잠시 여기가 어디죠? 한 14불에 있던 게 이제 22불까지 많이 올랐죠. 한 8불 정도 이렇게 올랐지만 결국은 빠지고 말더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봐라.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거는 이제 반대 사례죠. 앵커 글래스 컨테이너라는 회사인데, 이것도 87년 중반에 이제 있었죠. 3단계가 좀 마무리 시점에 있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이때 소문이 돌고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도 인수합병 소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때 사면 안 되고, 원래대로 하려면 인수합병 뭐 소문이 나기 전에도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1단계를 거쳐서 86년에서 87년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이동평균선하고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래프 분석대로 하면 뭐 여기서 샀으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인수합병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대로 하란 얘기죠. 그래서 인수합병이 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이제 여기서 16불, 15불에서 한 29불까지 10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얘기한 대로 투자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좋은 사례예요. 뭐 키디라는 회사 차트 5-3에 있는데, 요 인수합병 얘기가 87년 중반에 나왔는데 요 소문과 관계없이 이제 거래량이 폭증하고 뭐 여기서 이동평균선 돌파하고 했는데 거의 뭐 그냥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랐는데, 이런 건 좀 여기 사기도 조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갖췄죠. 쭉 길게 이제 1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오른 거니까. 그 다음에 해머밀 페이퍼라는 회사 차트 5-4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86년 중반에 M&A 소식이 나왔지만 그 이전에 여기서 뭐 이걸 꼭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1단계가 길었고 이렇게 한번 올랐고 또 이렇게 올랐는데, 엊그저께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투자자 시점, 요거는 뭐 트레이더 시점. 뭐 인수합병 전에도 이미 2번의 이 저자가 얘기하는 매수 기회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인수합병이라는 그 보통 뭐 뉴스에 확정되기 이전에 보통 루머가 이제 많이 돌 텐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래프대로 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사실 M&A와 상관없이 차트 분석상 A 또는 뭐 A 플러스급 매수 추천 종목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벌링턴 인더스트리 차트 5-6에 나와 있는 것도 86년 말에 이미 이제 여기서 2단계로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87년 4월에 M&A 소문이 있었다. 그다음에 5-7의 프루호프라는 회사도 1단계가 굉장히 길게 진행됐고, 그 다음에 86년 초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인수합병 얘기가 있었는데, 또 그래프 원래 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상당히 뭐 원래 A 플러스 종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합병 소문에 연연하지 말아라, 같은 얘기입니다. 네. 또 요거는 이제 조금
파이낸셜 아메리칸이라는 회사인데 이거 4단계였죠. 인수합병 소문이 있었지만 4단계 이런 회사는 해봐야 이때였던 것 같아요. 책에 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세이프웨이 스토어라는 회사, 이거 편의점 같은 것 같은데 뭐 인수합병 소식 이전에도 이미 굉장히 좋은 차트를 가지고 A 플러스에 해당하는 요 화살표 가르치는 이 시점에 샀어도 괜찮고, 또 거꾸로 여기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좀 미리 샀어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이 저자가 가르쳐주는 그래프 분석 방법대로 했으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냈을 것 같다. 본인이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보죠.